네, 반갑습니다. 성하입니다. 제가 지금 복장이 많이 바뀌었죠. 평소 복장하고 많이 다릅니다. 원래 옛날에 좀 칙칙한 복장이었다면 지금은 좀 깔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창원을 가고 있는 중이라 친구 결혼식 때문에 창원을 가고 있어요. 예. 오늘은요, 보니까 배당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신하는 게 첼시를 제가 무승부를 본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번이 나면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찍다 보니까는 이변 부분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되게 많아요. 뭔가 무승부가 뜰 확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웬만한 거는 다 들어오지 않을까. 첼시도 500m 앞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네, 첼시도 보니까 제 생각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올 것 같고 첼시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조금 좀 이렇게 300m 생각해 보고요. 앞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울산도 이길 것 같고, 그리고 강원하고 부산이 조금 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 승, 당통 승을 제가 갔거든요. 근데 좀 걸리긴 하나,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무승부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승패로 좀 나눠질 것 같아요. 무보다는 승패로 좀 나눠질 것 같은 그런 배당이, 해배당에는 좀 그런데 저는 배당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경기력 분석을 하지만 저는 배당 분석을 하잖아요. 그냥 보면은 제가 지금 배당표 칠판 뭐 이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배당을 보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 안에서 운전을 하는 중에 배당을 잠시 훑어봤는데 근데 이게 승패로 나눠질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당 자체가요. 그래서 이거는 해외 배당 기준으로 했을 때는 승패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 국내 배당으로 했을 때는 조금 무승부기가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국내 배당이 오히려 보면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배당 자체에서 또 배당 변화가 워낙 심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이게 농락하는 그런 배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연도에 또 프루토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배당만 딱 보고 있으면 무승부인데 무승부로 다 몰려라라는 식으로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원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첼시 경기는 보니까 우리나라 배당도 그렇고 해외 배당도 그렇고, 해외 배당이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거를 역으로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배당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배당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 번씩 보면 여러분들 빠지네 뭐 짜증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해외 배당을 봤다가 우리나라 배당을 봤을 때는 더 정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배당도 보니까 첼시 배당하고 비슷하더라. 그래서 첼시 승 사이드가 맞는 것 같다라고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첼시 승을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어려운 게 뉴캐슬 경기인데, 이 경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웨스트햄이죠. UK하고 웨스트햄인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에 튈지 모르겠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무승부는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웨스트햄 맞나? 웨스트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동일점에서 초원픽하고 똑같죠. 해외배당 오른쪽 도로입니다. 예, 해외배당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웨스트햄. 네. 맞네. 뉴캐슬하고 웨스트햄인데, 1km 앞에 이거는 솔직히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웨스트햄을 보고 있어요. 웨스트햄을. 만약에 웨스트햄이 들어오면은 다행인데, 진짜 웨스트햄 보고 있어요. 웨스트햄 갔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햄을 보기 때문에 600m 앞에 네, 시속 웨스트햄이 이길 것 100km 과속 단속 그래서 구간입니다. 웨스트햄을 갔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제 뻔한 경기잖아요. 뻔하게 보이는 경기. 도기점에서 이런 경기가 서부산, 조심해야 된다. 창원터널, 방면, 만약에 오른쪽 우산 같은 도로입니다. 경우도 우산도 뻔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산도 뻔하게 보이는데 제가 저번에 우산이 이겼다라고 600m 말씀을 왼쪽 드렸는데 JC 전북하고 할 때 서부산, 우산이 창원터널, 퇴장이 나올지 오른쪽 상상을 도로입니다. 못했어요. 남해 이지선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항상 전북이 퇴장이 나왔지 우산이 퇴장이 나왔다 사상도 못했던 부분이고 상주 상무 경기도 상주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면 퇴장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잠시 후 그래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남해 이지선 전북하고 고속도로 상주 상무도 진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북하고 상주 상무 경기는 제가 봤을 땐 상주 상무의 전북의 승무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주가 진다 아니면 무승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경기는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죠. 장유 휴게소입니다. 주유소와 SK 경기가 좀 충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까다롭다라고 마지막 볼수 휴게소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솔직히 개인적으로요. 전북을 이제 전북이 만약에 이변이 있다면 600m 무승부까지 장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주유소와 SK 왜냐하면 충전소가 전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북을 언급했지만 전북 팬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전북입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경기력을 보나 이래요. 상주 상무가 최근에 안만 잘한다고 해도 잃을 건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전북을 제가 보고 잠시 있는 후 이유는 장유 휴게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전북이 이제 2km 앞 장유 뭐라고 해야 IC 되지? 도기점에서 창원터널 방면 오른쪽 전북의 고속도로 이동국 출구로 선수나 이래 진출하십시오. 나온다면은 이어서 한 점 210m 차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상주 상무 물론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게 그 전적을 좀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솔직히 전북은 좀 이래 보니까 강팀한테는 굉장히 강하다. 그래 요번에 상주 상무가 조금 강해졌잖아요. 많이 강해졌거든요. 강해졌다 보니까 상주 상무가 워낙 지금 강해지다 보니까 강팀한테 강한 전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골을 못 넣는다면은 무승부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북이 최근에 이제 경기력을 보면 어찌 보면 아스날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울버햄튼 경기는요 승부패가 나는 아스날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아스날을 보고 있는데 너무 경기 보니까 지금 배당을 보니까는 어려워졌어. 그래갖고 이 경기는 진짜 지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만큼은 좀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부패 경기 중에 아스날 경기를 지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경기 좀 지웠어요. 자신이 없어갖고 언제는 자신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경기가 다 어렵다. 오늘도 경기가 어렵네요. 보니까 뭐 쉬운 건 아닙니다. 머리 빠개질 정도로 어려운데 근데 보통 보면은 한 7-80%가 들어오는 배당 7-80% 되는 배당들이 90% 7-80% 이런 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뭐 몰려 있는 경기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1위로 그래도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성으로 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토토 배당 분석 보면은 솔직히 뭐 분석은 정말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 이기는 팀들은 다 이기더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무관중이다 보니까 조금 걸리는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제외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팀들
그래갖고 승무 이런 식으로 투픽을 가져가시는 게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게 더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까지 그렇게 갖고 갔는데도 막 떨어진 분들 솔직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떨어진다. 근데 솔직히 유캐슬 부분은 정말 웨스트햄이 18% 몇 프로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웨스트햄을 제가 갖고 간 거는 웨스트햄이 18.8%인가 밖에 안 돼요. 지금 갖고 간 게 솔직히. 그리고 지금 뉴캐슬이 홈이다 보니까 홈 강점을 가지고 55점 몇 프로가 되는데, 뉴캐슬의 승이 이거는 승패로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 몇 프로라는 30%도 아닌 20 몇 프로라는 그 무승부를 갖고 가기에는 너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그래서 30%에 만약에 무승부가 18%, 18.4, 뭐 12.4 이런 배당이면은, 이런 거면은 솔직히 조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제가 14%나 무승부가, 그러면은 무승부가 뜰 확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프로테이지에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8.4 정도면 승패로 했을 때 좀 많이 갈리는 편이긴 하지만, 솔직히 50%에 대한 55%에 대한 뭐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솔직히 그 경기는 안전운전하십시오. 50 몇 프로에 18%면은 솔직히 뭐 그 경기는 조금 승패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무배당이 20 몇 프로짜리면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테이지까지 다 보고, 배당 보고 프로테이지 다 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올리는 거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기 최종 이제 20패 최종을 올렸지만, 여러분과 올렸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울산은 승을 가요. 울산은 승을 갔고, 강원도 제가 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승 타이밍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하고 서울은 정말 어렵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투픽 용진님 방송 보고 뭐 이렇게 저도 용진님 방송을 봤습니다. 보고 하지만 이거는 무패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투픽을 갑니다. 투픽을 쓸 겁니다. 투픽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노리치하고 브라이튼 경기는 제가 노리치 승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승부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승패로 나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승패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스터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레스터는 일반 그냥 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맨유는 그냥 뭐 말도 안 할게요. 맨유는 승 보고, 울버햄튼하고 아스날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울버햄튼, 아스날. 그리고 첼시는 뭐 무승부를 제가 봤는데 무승부의 배당은 절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역배가 터지면 여기서 역배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간혹 듭니다. 그렇지만 첼시 승이 더 안전빵일 것 같아서 첼시가 맞다. 와포드의 폼을 지금 폼을 보면 첼시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상주 상무의 폼은 올라왔으나 전북은 상주 상무하고 붙었을 때 제일 스쿼트가 제일 잘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팀 컬러가 확실한 전북이 그래도 조금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상주 상무의 무승부도 보이기 때문에 상주 상무의 무패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성남하고 포항은 성남의 승을 되게 많이 보시는데, 맞습니다. 성남의 승을 되게 많이 보시는데 117구 저번 경기에 포항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어머스러운 경기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성남을 뭐 해외다에서 성남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다에 개인적으로 성남을 봤는데 성남 저 바꿨습니다. 바꿨고 저는 이거 포항의 무패를 봅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요,
포항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성남이 물론 성남 축구가 물론 장구는 축구고 빡빡한 축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포항 선수들이 키 높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높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일린체코의 헤딩슛 포항의 키가 크잖아요. 애들이 원래 키가 크니까 키도 큰 사람들 많기 때문에 포항은 키가 작은 애들밖에 없고 키 큰 애들 어떻게 막을 건데 나 그 생각 드는 거라. 그래서 내가 패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대구는요, 대구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배당이 또 바뀌었거든요. 해외 배당이 자꾸 바뀐다고 했잖아요. 배당은 계속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가 요번엔 좀 질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해외 배당 바뀌고 나서 보니까 대구의 승이 조금 맞고요. 그리고 지금 69% 정도 대구가 지금 뭐 약간 몰려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저는 대구로 가겠습니다. 대구가 세징야 김대원의 이 라인, 그 에드가 선수의 이 라인을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강주가 막을 수 있을까? 강주의 수비를 봤을 때는 너무 허술하다 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거예요. 강주가 그래도 예전 강주 페시시 선수인가? 하여튼 그 선수가 지금 너무 골도 잘 못 넣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퇴장 안 당하는 한, 대구가 퇴장당하지 않는 한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구를 다시 바꿨습니다. 대구를 보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있고요. 예, 그리고 벌리하고 셰필드인데, 벌리는 제가 무승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벌리 홈이고, 벌리는 홈에서는 좀 잘 차요. 잘 차는 면도 많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셰필드의 승이 맞는데, 맨시란다. 토트넘을 꺾었다고 해서 셰필드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셰필드의 원정 경기력이라면은 솔직히 무승부는 캐도, 개인적으로 무승부는 캐도 2연승은 없을 것 같아요. 옛날 이브리그에서 좀 이래 그 약팀을 만나서 2연승, 3연승, 4연승 달린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는 보면은 제가 볼 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셰필드 요번에 공을 토트넘하고 할 때 너무 잘 찬 건 맞아요. 근데 차긴 했는데 그 실력이 다시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셰필드가 벌리한테 진다는 생각을 한 게 벌리가 좀 쉬었다. 셰필드는 경기를 했고 벌리가 쉬었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그러면 이거 셰필드 승이네 라고, 셰필드가 아니고 어디고 벌리 승무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아니면 벌리 승을 택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하고 웨스트햄은 뉴캐슬은 좀 쉬었고 웨스트햄은 못 쉬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5%에 대한 승을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웨스트햄의 승을 한번 믿어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이 2연승은 없지만 2연승을 하지 않을까. 첼시를 꺾었기 때문에 그 기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토트넘은 솔직히 셰필드도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꺾었기 때문에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토트넘이 지금 강팀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예, 첼시는 강팀 층에 들지만 토트넘은 강팀이라는 층은 전혀 들지 않는 팀입니다. 무리뉴가 옛날 맨유를 보면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뻥축구를 하는 무리뉴이기 때문에 지금 수비도 허술한 토트넘이고, 제가 볼 때는 토트넘은
500m 앞으로 앞 계속, 지구광장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일반 팀이 되어가는 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맨시는 언급 안 할게요. 맨시는 300m 앞 뭐 지구광장 워낙 지하차도 잘하고 있기 진입입니다. 때문에 맨시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맨시는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강인데, 최강인데 한 번씩 잠시 이제 후 지구광장 험한 지하차도 짓을 해서 그렇지, 진입입니다. 그래도 요번에는 맨시, 그래도 이번 경기도 맨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리버풀을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5km 아무 에러가 없어도 앞까지 직진입니다. 리버풀을 꺾었잖아요. 600m 그러니까 이제 앞에 시속 제가 볼 70km 때는 신호 과속 맨시는 구간입니다. 지금의 맨시는 막을 팀은 없다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맨시를 막을 팀은 없다. 맨유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맨유가 지금 확 올라오는 팀이고, 제가 볼 땐 전술로 봤을 때는 맨시는 맨유밖에 막을 팀이 없다. 왜? 라이벌 팀이기 때문에 라이벌 팀에 막을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맨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요, 이걸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저는 맨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이걸로 마감 짓고, 좀 바뀐 부분을 수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가고 싶은 거 또 이제 잘 판단하셔서 해외배당 판단하시고, 그리고 경기력은 용재님이나 뭐 지금 계시는 뭐 자유투지님 뭐 이렇게 보시고 뭐 이렇게 판단하셔서 가시는 게 전방에 맞다고 저는 교통신호 생각하거든요. 단속 구간입니다. 자유투님도 지금 보니까 뭐 프리미어 맞나? 하여튼 유로 서비스로 바꾸신 것 같던데, 그럼 유로 선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방에서 3등이 나오든 2등이 나오든 1등이 나오든 절대로 유로 서비스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하고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킬 거고요. 그리고 골때리는 TV 님 있잖아요. 굉장히 분석도 잘하시고 완전 축구를 옛날에 하셨대요. 그냥 하셨는데 이제 나는 통화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축구는 옛날에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분은 정말 분석도 잘하시고 꼼꼼하게 말씀을 잘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분석가가 아니고 배당 분석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제가 제 선에서 보는 시야, 보는 선, 그리고 보는 프로테이지, 그 해외배당의 창고, 이때까지 해외배당에 제가 이제 요 공부를 하죠. 공부해 갔던 공부를 만약에 이렇게 많이 했으면 저희 진짜 대학하고 1등, 진짜 대학 좋은 데 300m 가고 앞 교수까지 성동 했겠죠.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참 이런 머리에 잔머리만 굴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지낸다는 게 어딥니까, 그죠? 여러분과 같이 이제 또 분석도 할 수 있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계속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그 용환님 복귀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력 분석은 용환님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좀 없는 게 허전하기 때문에 용환님 복귀를 기다리고 있고, 한 11월달 돼서 아마 복귀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쁜 거 끝나면은 아마 용환이가 올 거예요. 용환이 오면 그때 또 같이 분석해서 또 3.6km 이렇게 앞 이제 성동 배당 지하차도까지 분석, 직진입니다. 프로테이지 분석, 그리고 저의 용환이는 경기력 분석, 이렇게 해서 아마 조합이 그렇게 또 나가지 싶습니다. 이상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불토입니다. 불토.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저는 결혼식장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 형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